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 이재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물의 과학 공부했었죠. 그에 대한 파트 2로 물과 지구 수생태계 중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구의 권역에 대한 5대 권역에 대한 설명과 그 중에서 수권 그리고 빙하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훈이고요. 생물 다양성, 특히 담수어류를 전공을 했고 육수학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기국물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물, 육수학, 환경생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물은 언제 어디서 왔을까요? 물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뭐죠? 지난번에 H2O 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했었죠. 네, 물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의 시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옛날 46억 년 전 지구, 즉 아주 오래전 고대 지구, 옛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마그마가 들끓고 그러면 지글지글 하겠죠. 그러면 좀 속된 말로 김이 막 무릉무릉 나는 그런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수증기가 식어요. 식으면서 어떻게 되죠? 구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죠. 즉 여기 보시면 차가운 공기 중에 연결돼서 구름이 되었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가 막 계속 쏟아졌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이 만들어졌고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고대 지구의 화산 폭발과 함께 생성된 물질이 바로 물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 또는 하이드로 서큘레이션, 말이 많습니다. 서큘레이션은 순환이죠. 그래서 물의 순환입니다. 하이드로는 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물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즉 형태는 다를 수 있죠. 액체, 수증기, 얼음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드렸죠.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순환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지표에 이제 닿으면 이제 특히 산 속에서 이제 상류 좀 고지대에 나오면은 상류 비가 계속 흐르죠. 상류, 중류, 하류를 거쳐서 바다와 만나는 기수역 애슈트리라고 합니다. 기수역을 통과해서 이제 연안으로 가고 연안에서 해양으로 간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증발합니다. 그러면 또 비가 오겠죠. 이 과정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중하류 이런 여러 가지 흘러내린 물들은 또 땅속으로 들어가죠. 이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물은 언제나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은 양이 동일할까요? 예, 동일하다고 적혀 있죠. 네, 물론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 가면서 우리 지표에 있는 물들을 왕창 떠가지고 마신다고 가정한다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상태에서는 물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카툰으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여행. 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비가 내립니다. 강수입니다. 수증기로 응축된 물 분자가 이제 비가 돼가지고 쭉 떨어지면 일단 흙에 땅바닥에 육지에 닿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식물들 많죠.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식생계 나무들에 의해 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됩니다. 나뭇잎에 비가 먼저 맞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캐노피 인터셉션, 그래서 뚜껑에 의한 차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노피 인터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에 닿기 전에 일단 식물의 흡수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광합성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햇빛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리고
또 눈이 녹습니다. 아까 그 얼음 형태로 있던 그런 눈 형태로 있던 것들이 이제 녹게 되고, 계절에 따라 발생하고, 빙하권 이런 지역은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녹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그리고 빗물, 이제 이 빗물들은 결국은 물의 이동 현상에 의해서 하천 등으로 형성되고 이제 침투하죠. 지하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땅속 밑으로 막 흘러다닙니다. 흐름이 있죠. 그리고 증발, 승화, 응축 이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 얼음, 물의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특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생명체와 물, 생명체, 물 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70%는 뭐다? 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시들시들한 꽃합은 물 한 바가지 주면 살아난다. 즉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얘네들이 물 안 주면 이제 힘이 쫙 빠지죠. 그러다가 죽어요. 그 이전에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쵸? 똑같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 물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한 바퀴를 이렇게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 또는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한 바퀴 돌 때 생명체는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물의 순환,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 하이드로 사이클, 또 하이드롤로지컬 서큘레이션, 하이드로 서큘레이션, 뭐 용어는 다양합니다. 핵심은 하이드로는 물이고 서큘레이션은 돈다는 뜻이고 사이클도 돈다는 뜻입니다. 서큘레이션은 순환이죠. 그래서 일단 대기 중에 있는 이 물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눈으로 쌓이게 되고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들은 지하수가 되고 표층에서 그냥 물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이 되어서 흘러서 호소, 저수지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제 하천이 되어서 그대로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것이 물의 순환입니다. 자, 여기서 상식 한 토막입니다. 물은 외계에서 온 물질이다. 외계 거다. 동의하십니까? 요즘 흔히 잘 쓰는 먹미 뭐 이런 게 있죠. 네, 미국의 루이스 프랭크 박사가 물은 우주에서 지구로 흘러 들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설이었어요. 한밤중에 보이는 유성, 별똥별들이 대부분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1분에 20개, 1년이면 1000만 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구의 강과 호수와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사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물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과 환경, 물과 자연, 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듣는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